네, 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 안골라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유튜브 방송이고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잘 봤어요. 푸틴은 김정은에게 수억 원대의 고급 승용차 아우르스를 주고 풍산계를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제 지인들의 걱정이 빗발쳤습니다. 왜요? 네, 왜죠? 뭐 좀 걱정이 된다며. 어떤 게 걱정되신다는 거지? 뭐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이제 풍산계를 받았다고 하고 또 우리도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중에 네. 국견인 알라바이 2마리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동물 사랑에 대한 그 감사 표현으로 이제 선물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 워낙 그 윤 대통령 부부가 동물을 사랑하고 양국 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물을 어떤 생명인데 어제도 계속 강조했듯이 생명인데 이렇게 뭐 선물로 주고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퍼스트펫의 운명. 운명입니다. 네, 뭔가 영화처럼 이렇게 발언을. 우선 미국부터 가볼까 해요. 미국 대통령의 애완동물 사랑은 각별한 거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애완동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조지 워싱턴도 애완동물로 말을 키웠고요. 존 애덤스 대통령도 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프론티어 정신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후부터 애완동물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앵무새와 2마리 새끼곰을 키웠고요.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은 악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애완동물 사랑은 조금 독특했던 것 같은데요. 영부인은 누에를 키웠대요. 누에 고치할 때 그 누인가요? 네, 누에를 키웠다고 하고 또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에이브럼 링컨의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요. 조랑말과 흰토끼 그리고 염소, 칠면조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동물농장 같죠? 네, 지금 박 기자가 그런 설명을 쭉 해주는 이유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이 퍼스트펫을 키워온 이런 전통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라면 동물농장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30대 대통령 그 켈빈 쿨리지의 전 대통령의 애완동물은 개가 12마리였다고 합니다. 지금 리스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 많네요. 이제 말 그대로 뭐 동물 이러면 거의 뭐 동물원 아니에요? 뭐 앵무새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네. 앵무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요. 그리고 너구리. 흑곰도 있고 네. 말라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살쾡이도 있고. 당나귀에다 사자에다가 히포 하마도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동물원을 차려도 될 정도인데 관리하는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1990년대 들어서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 사랑 일화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에 방문했다가 애완견 팔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을 보내 다시 찾아오게 시킵니다. 그러자 공화당이 비판을 하는데요. 네. 개 한 마리 때문에 해군 구축함을 보내가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생중계 연설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나 욕해도 돼. 그리고 우리 부인 욕해도 돼. 우리 가족 욕해도 돼. 그런데 이제 작은 게 팔라까지 욕을 하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좌중들이 이제 웃음이 터집니다. 얘 다 좋다 좋아. 그런데 우리 팔라비만은 욕하지 마라. 이렇게 좀 그 유머러스하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팔라는 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루즈벨트 옆에 묻혔는데요. 여기 루즈벨트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그 팔라와 대통령과 함께 동상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참.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네요. 네? 죽은 다음에 이렇게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개도 저렇게 동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상으로까지 남았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웰시코기 사랑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 평생 30마리의 개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웰시코기였고 18살에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수잔을 시작으로 평생 웰시코기를 키우면서 그 강아지들을 항상 자신이 가는 곳에 데리고 갔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정겨워 보이네요. 그 여왕즉위 50주년 기념주화 뒷면에도 웰시코기가 새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영국에는 퍼스트 팻이 있어요.
네. 총리가 바뀌어도 관저인 다우닝과 10번지를 지키는 그 고양이가 있는데 네. 퍼스트 캣. 네. 퍼스트 펫이라고 했나요? 네. 퍼스트 캣. 네. 이들은 수석 수렵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등 이 명예로운 감투까지 씁니다. 네. 네,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그냥 쥐어서는 안 돼요. 쥐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쥐를 몇 마리 잡았냐를 놓고 인사 고가도 매깁니다. 그러니까 파머스턴은 쥐 27마리를 잡았다고 인사 고가에서 A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비교되게 레니는 몇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직무 태만이라고 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머스톤은 2020년에 이제 노후에서 은퇴를 했고요. 레니는 지금까지도 13년 동안 총리 관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세려면 사람이 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고양이가 물고 와서 이제 갖다 바치잖아요. 아, 쥐를요? 자기가 갖고 놀다가 그냥 걸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돼. 반영 안 되니까. 아, 사람한테 가지고 와서 그 보고를 해야 되죠. 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양이가, 얼마 전에 그 총리가 나와서 이제 비 맞으면서 네. 땅땅땅 우리 다시 총선 치르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레리가 나타나서 비 맞이는 그 총리를 바라봤다고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도 참 피곤하겠네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누굴 닮아 사고뭉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텐데 이렇게 동물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퍼스독 커맨더는 그 말썽을 부리다가 작년에 쫓겨났다고 해요. 그 독일의 그 shepherd 종 얘가 커맨더인데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백악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커맨더가 백악관의 비밀 경호국 요원을 최소 24차례나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그렇게 사람을 물면 안락사 대상 아닌가요? 동물 보호 자유연대에서 들고 일어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거고 아무튼 이렇게 손목이나 팔목, 팔꿈치, 가슴, 허벅지, 어깨 등등 이런 곳을 뭐 되게 많이 물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문서에는 그 비밀 경호국 직원들이 물린 사건만 있고 그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피해 직원들 뭐 실제로 뭐 실태 조사를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십 차례 이렇게 물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눈빛이 이렇게 희미한 게 말도 잘 듣게 생겼는데 뭐 연기하는 거 아닌지 약간 무심스러운데 여튼 이게 셰퍼트도 이제 피를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개도 5명이나 물었대요. 특히 프랑스 대사 바지를 물어서 네. 외교 결례를 저질러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 조지 부시의 바니도 유명하죠. 이 바니도 백악관 행사차에 온 프로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홍보국장을 또 물었고 로이터 통신 백악관 출입기자도 물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니는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인기가 바닥을 치던 조지 부시와 굉장히 비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걔를 뭐 입 마개도 없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그러니까 물론 공격성이 없는 개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공격성이 있는 개들은 좀 진짜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르던 카이아는 국회의원들을 물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의 일인데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네타냐후 총리가 무니까 조심해 이렇게 말한 동시에 걔한테 물렸대요. 근데 뭐 다행히 심하게 물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면 딱 이 개도 대형견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패스트팩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친근한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평범한 중산층 이미지를 만들기에 이 개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이런 말도 남겼대요. 워싱턴 DC에서 친구를 만들려면 개를 키워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트루먼이 선물 받은 개를 이제 키우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하자 개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섰대요. 이런 게 어딨냐. 그래서 곤욕을 한 차례 치렀는데 이 곤욕을 치르고 나서 얻은 교훈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 버디라는
개는 그 성추문에 시달리는 주인을 지키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그 모니카 루인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 가족이랑 같이 이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을 시켰나 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포스터에 보라는 개랑 함께 나와서 선거 자금 기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 글씨로 기념일을 맞아서 보에게 뼈다귀를 던져주세요.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뼈다귀는 $10부터 시작되는 선거 헌금, 뭐 기부금 명목이었다고 해요. 그 아래는 이제 보는 향후 4년을 고대하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글귀도 적었다고 하고요. 귀엽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네. 이 퍼스트 팻은 또 외교 무대에서도 종횡무진 그 톡톡한 역할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지 부시가 이 백악관을 찾은 푸틴에게 애완 겸 반의를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가족의 사랑스러운 개야. 그런데 이제 푸틴의 반응이 좀 웃깁니다. 이런 걸 개라고 불러? 완전 무시한 건데요. 이제 왜냐하면 푸틴이 기르는 개는 엄청난 이제 큰 그 대형견이거든요. 네. 이듬해 부시가 이제 크렘린궁을 방문하자 푸틴이 내게 볼래? 바니보다 더 크고 힘도 세. 그리고 빨라.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또 푸틴은 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났을 때도 코니와 함께를 합니다. 뭔가 규모의 경제를 엄청 따지나 보네요. 이렇게 목줄도 안 매어 있고 막 돌아다니죠. 굉장히 불안해 보이네요. 너무 무서운 것 메르켈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또 유년 시절에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건 푸틴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줄을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르켈 총리한테 묻습니다. 개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지? 불편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순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네.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네. 유창한 러시아어로 걔가 기자들을 먹어버리진 않겠지 이렇게 반박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맞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외교적으로 결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진짜 불해 보이지 않나요? 푸틴은 그래서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언제 했냐면 네. 9년 뒤인 2016년에 했어요. 9년 뒤에? 싫어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나중에 비화로서 이 당시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푸틴이 걔 데리고 온 거 나 이해해.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진 게 없으니까 걔를 데려와서 이제 약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서 걔를 데리고 왔었겠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먹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먹인 거네요. 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소식 준비하면서 좀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정상들 간에 이제 내 개를 이렇게 과시하는 목적의 푸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정상도 있겠지만 뭐 어떤 정상끼리 아까 전에 그 윤 대통령이랑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이랑은 개를 주고받았잖아요. 선물로 막 주고 푸틴도 뭐 개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선물로 어떤 동물을 이제 받잖아요. 받은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보면은 이게 국가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정상들은 보니까 그걸 뭐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를 데리고서 가서 이제 뭐 본인이 키우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파양 논란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찾아보니까 국가 소유라서 다 동물원으로 가야 되는 처지.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계속 주장을 한 것처럼 이게 뭐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또 수백만 원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막 조사할 때 찾아본 것처럼 이제 합쳐가지고 13마리가 된 거잖아요. 이 13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밥값도 많이 들겠거니야. 관리하는 사람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수의사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뭐 조련사 그 아까 보니까 또 산책을 시키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 거기서 선물 받은 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4차례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대요. 네, 이 활동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겠다. 키우기가 참. 아무래도 생명이니까 네. 이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도 선물로서 주고받는 것도 이게 그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우리의 퍼스트 캣은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거죠. 이제 더 네. 이상 안 받겠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